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베네치아 대 피오렌티나. 자, 우선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핵심 포워드인 좀 모이스킨과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인 카탈디가 이제 결장 중으로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큰 좀 피오렌티나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19위로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잔류권에 위치한 17위 레체와는 승점 2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남은 리그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면은 지금 충분히 잔류가 가능한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컨퍼런스 리그 4강전에서 베티스 상대로 연장전 끝에 패배를 하면서 아쉽게 좀 탈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래 이제 좀 로마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현재는 이제 좀 유럽 대항전 그런 이제 좀 진출권에서는 조금 멀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다만 일단은 유럽 대항전 그 진출권에서는 좀 밀려난 그런 피오렌티나긴 하지만 그래도 남은 잔여 경기를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충분히 좀 좋은 결과 좀 만들면은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좀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현재 좀 피오렌티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경기력은 피오렌티나가 더 낫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피오렌티나가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의 성적은 대체로 저조한 편이고, 그리고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근 피오렌티나가 원정 5경기 중 단 한 경기밖에 지금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확실히 홈과 좀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도 어느 정도 좀 클 정도로 최근 좀 피오렌티나가 좀 원정에서의 경쟁력은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게다가 이제 일주일 넘게 쉰 베네치아와 달리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직전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베티스 상대로 연장전을 좀 치렀기 때문에 베네치아에 비해 지금 체력적으로도 더 열세일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에너지 레벨에서도 다소 좀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지금 끈끈한 수비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주로 좀 밀집 수비를 좀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 좀 체력적으로 열세인 좀 원정 피오렌티나가 이제 좀 홈 베네치아의 좀 밀집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좀 버거울 수도 있다고 보고, 게다가 지금 이제 모이스킨까지 좀 결장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약간 좀 베네치아의 수비를 또 원정에서 피오렌티나가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 경기가 지금 원정 피오렌티나의 좀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많이 좀 리스크가 좀 큰 경기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충분히 뭐 베네치아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베네치아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이거는 베네치아 프랜스급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할게요. 네, 왜냐면 지금 피오렌티나가 현재 현 상황에서 좀 베네치아의 그런 홈에서의 좀 수비를 좀 뚫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베네치아 역시 뭐 공격 전개가 지금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뭐 베네치아 역시 뭐 득점력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베네치아 프랜스,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탈란타 대 이제 AS 로마. 자, 일단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핵심 포워드인 루크만 같은 경우에는 결장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루크만까지 좀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커지는 그런 아탈란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디발라와 좀 펠레그리니가 이제 결장 중으로 로마 또한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어느 정도 큰 편이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지금 리그 3위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아틀란타가 이긴다고 하면은 이제 좀 챔스 진출이 지금 뭐 가능한 좀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이번 경기에서 잘하면은 이제 좀 챔스 진출을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좀 매듭 지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원정팀 로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 중으로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아탈란타와 마찬가지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 뭐 부진했던 좀 전반기와 달리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기에는 좀 성적이 크게 좋아지면서 6위까지 좀 치고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경쟁 팀들보다 이제 한 경기를 좀 덜 좀 치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로마가 이제 이기게 되면은 지금 이제 유벤투스를 좀 제치고 4위까지도 지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확실히 좀 로마 또한 이제 남은 저 리그 잔여 경기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뭐 양 팀 다 좀 동기부여가 큰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치른다, 이 점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현재 뭐 아탈란타나 로마 모두 이제 거의 실점이 없을 정도로 이제 수비가 견고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보일 수 있고, 이 경기는 뭐 공격적이기보다는 운영 쪽에 뭐 양 팀 다 더 포커스를 좀 두면서 좀 생각보다는 탐색전 양상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좀 경기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보다 더 뭐 중원 싸움도 좀 치열할 수 있는 경기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는 뭐 아탈란타가 최근 5경기 기준 이제 4승 1무로 로마 상대로 이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레체 상대로 이제 아탈란타가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뒀을 정도로 어느 정도 지금 기복이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근래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 상관없이 뭐 강팀들 상대로도 줄곧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패배한 적이 좀 없기 때문에 이런 지금 로마 상대로 아탈란타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지금 이제 최근 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볼로냐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지금 홈에서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홈 성적이 좀 생각보다 많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그에 반해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정에서 5달 가까이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홈 아탈란타보다는 원정 로마의 행보가 더 좋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좀 종합해서 좀 고려했을 때, 뭐 저는 이번에는 뭐 로마가 이제 열세인 상성을 깨고 지금 뭐 아탈란타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역시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건 로마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로마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 경기 역시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S 로마 프랜스의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세리아 경기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챔피언십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 경기. 자, 세필드 유나이티드 대 이제 브리스톨 시티. 자, 이거는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 이제 준결승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우선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브리스톨 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현재 이제 브리스톨 시티의 좀 전력 누수들 비교적 큰 그런 좀 상이라고도 전해드려 봐요. 자, 일단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브리스톨 시티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3대0 대승을 좀 거두며 3점의 리드를 안은 채 이제 2차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1차전에 대해서 이제 뭐 간략하게 좀 리뷰를 하면은, 일단 뭐 전반전 막판에 이제 브리스톨 시티가 퇴장을 당한과 동시에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한테 이제 PK를 좀 허용해 좀 실점을 했고, 그 이제 이후 이제 후반전에서는 이제 브리스톨 시티가 수적 열세를 좀 극복하지 못한 채 좀 추가 실점을 하면서 결국 대패를 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퇴장 이슈까지 좀 겹치면서 이제 브리스톨 시티의 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좀 수적 우위를 좀 잘 살리며 이제 세필드 좀 대승으로 좀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요 경기, 네,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물론 이제 브리스톨 시티가 뭐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문제는 지금 원정에서 브리스톨 시티의 그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좀 득점기의 좀 창출이나 안 그러면 좀 득점력 부분에서도 원정에서는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좀 브리스톨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공격 전개가 안 좋은 그런 원정 브리스톨의 그런 좀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보였을 때는 이제 원정에서의 좀 브리스톨의 좀 공격 전개는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세필드의 그런 좀 수비 조직력이 현재 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브리스톨 시티가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초반부터 뭐 브리스톨 시티가 어느 정도 뭐 공격적으로 나설 수는 있겠지만 그런 좀 공격이 좀 영향가 있는 좀 공격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되려 이제 공격에서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이면서 좀 정체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도 예상이 되어 봐요. 게다가 이제 뭐 이런 뭐 공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뭐 중원에서도 브리스톨이 좀 세필드에 비해 좀 밀릴 수 있다 보니까 중원 싸움에서 이제 세필드가 더 이제 우위를 좀 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이 경기 역시 뭐 이제 1차전과 마찬가지로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3점의 리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좀 플레이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좀 템포를 좀 늦추면서 이제 운영 쪽에 더 포커스를 둘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뭐 세필드가 이제 1차전보다 좀 템포를 좀 느리게 가져가면서 운영에 더 좀 포커스를 좀 두면서 좀 안정적인 좀 경기 운영을 좀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사실상 뭐 지금 이미 세필드 유나이티드의 승격 플레이오프 이제 결승 진출이 좀 유력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브리스톨 시티가 원정에서 3점 열세를 뒤집을 저력도 이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뭐 그래도 결과를 본다고 하면은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좀 무난히 좀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전에 진출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필드 유나이티드 승 쪽 보도록 할게요. 세필드 유나이티드 이제 승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요 경기 역시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필드 유나이티드 승에 2.5죠.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